육아는 장비빨이라는 말이 들려오죠? 그거 다 뭐죠? 돈이에요. 잘 키우겠다는 마음이 육아는 장비빨로 간 겁니다. 잊혀지지 않나? 나 잘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발달 단계를 뛰어넘는 과잉 공급이 제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어렵지만 기다려줘야 돼요. 쭉 살펴보면요, 어떤 시대에도 좋은 부모가 계시더라고요.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안녕하세요. 부모교육 전문가 임영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전의 아이나 지금의 아이들은 발달 과정이 같아요. 예전의 아이들이라고 말썽 안 피웠을까요? 딱 너 같은 딸 낳아가지고 키워봐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이 그만큼 예나 지금이나 떼부리고 고집부리고 자기가 옳다고 말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변한 것이 있죠. 양육 환경과 그에 따른 양육 태도입니다. 부모님들이요, 저마다 보면 완벽하려고 다 애씁니다. 근데 내가 애쓴 만큼 돌아오면 좋은데 그만큼 되지 않아요. 너무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양육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이거든요.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졌습니다. 맞벌이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 키우는데 들여야 될 시간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부족한 거죠. 또 하나, 외부적인 환경 굉장히 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가 않잖아요. 넘치는 정보와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박에 빠져요. 나도 저렇게 해야 해. 근데 나 그렇게 못하잖아. 두 번째는요, 육아는 장비빨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오죠. 그거 다 뭐죠? 돈이에요. 잘 키우겠다는 마음이 육아는 장비빨로 간 겁니다. 또 하나, SNS, 산후조리원, 단톡방, 이게 있죠. 심리적인 거하고 경제적인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대표적인 게 잊혀지지 않나? 나 잘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발달 단계를 뛰어넘는 과잉 공급이 제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새싹이 나와서 자라는 걸 기다려줘야 되는데 새싹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제대로 못 커, 엄마는 그거 보고 또 내가 불안하고 나를 의심해. 이러다 보니까 육아 피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죠. 이런 솔루션 드리고 싶어요. 편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부모가 편안해 아이 잘 크거든요. 그 다음, 잘 자란다라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는 정말요 잘 큽니다. 너무 들여다보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런 믿는 마음이 요즘 육아에서는 정말 이 이상의 솔루션이 없을 정도예요. 첫 번째, 잘 키우고 있는 걸까요? 나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불안하고요? 그 다음, 우리 아이 괜찮은가요? 아이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잘 키우고 싶다. 더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 이러한 것들이요, 걱정과 불안을 부추기고요. 그리고 주변 환경이 나를 굉장히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 나하고 상관없이 자꾸 높아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불안과 목표가 지나치면 무기력해집니다. 워킹맘과 상담하다 보면요, 이런 걱정하세요. 제가요, 아이한테 시간을 못 내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걱정이에요. 돈 버는 게 전부일까요? 그러면 전업맘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전업맘은 또 전업맘대로 어떻게 걱정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말도 못하는 애하고 하루 종일 있으면서 내 커리어는 뭐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불안과 걱정이 목표를 도달하는데 동력이 되면 좋은데요, 불안이 아이한테 그대로 전이가 되니까 아이는 항상 불안하고 어두운 엄마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 엄마 얼굴, 부모 얼굴 보면서 크거든요. 불안한 부모는 믿지 못해요. 기다려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잘 키우고 싶어서 그런 건데 오히려 아이의 자신감, 자존감 떨어뜨리고요. 너무 사랑하니까 가만 못 있어요. 통제해요. 대신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무능력하게 돼요. 특히 걱정하는 부모 특징, 대신해주고 잔소리해요. 껌껌이 간섭해요. 통제해요. 제가 부모의 품격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고전에서 가져왔는데요. 인장지덕, 목장지폐. 이게 뭐냐면, 큰 나무 아래에서 큰 나무 못 자란다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핏 듣기에 큰 나무가 왜 큰 나무 못 자라게 하나요? 그늘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아이가 클 기회를 못 주는 겁니다. 묘목이 햇볕도 받고 바람도 받아야 크잖아요. 다 그냥 풍 안에다가 놓고 얘를 못 자라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작은 것도 기특하게 여겨주고 대견하게 여겨주고 또 있습니다. 참 어렵지만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인자한 부모가 될 수 있어요. 관계를 잘 맺는 부모가 될 수 있고요. 대화가 되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 잘 맺어서 대화가 되는 부모가 되면 확신컨대 아이의 어떤 것도 우리는 함께 해줄 수가 있습니다. 대신해 주지 마세요.
대체적으로 나오는 질문이요. 아들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느새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아들이 들어가지고 좋은 소리는 하나도 없어요. 아들은요, 첫 번째가 왜 이럴까를 알아야 돼요.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아들 특성 때문이에요. 아들, 아이예요. 남자예요. 합하면 남자, 아이예요. 자, 이제 엄마로 갈게요. 엄마, 어른이에요. 여자예요. 여자, 어른이에요. 이 차이가 너무 큰 겁니다. 여자와 남자 차이, 아이와 어른 차이, 이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하나의 간격도 차이도 어려운데 이거는 그 차이가 배로 나는 거잖아요. 엄마는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엄마 말 들어야지. 왜 이렇게 안 들어? 몇 번을 알아들어. 이게 문제네.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엇나가는 육아가 되고요. 점점 힘든 육아가 됩니다. 아들 특성 3가지만 우리 살펴볼게요. 호기심이 왕성합니다. 앞뒤 안 가립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앞뒤 생각 안 하고 바로 행동 돌입한다. 부모 입장에서는 왜 하지 말라는 걸 할까? 이건데 아들은 내가 해보면 어떨까? 이게 더 훨씬 강하다는 거죠. 솔루션 몇 가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들 키우는 엄마는요, 행동으로 말해야 됩니다. 아이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아들들은 그럴 때 여기 올라가면 안 돼. 저기 써있지? 올라가지 마세요라고 써있으니까 올라가면 안 돼요. 알았지? 자, 요거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 아들 잡으세요. 왜? 얘는요, 말하는 동안 올라갑니다. 잡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올라가면 안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단 아이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원천 차단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계속 거기 있으면요, 조금 이따 또 가서 얘기해요. 또 가서 얘기해. 이게 뭐죠? 잔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잡는다, 안 된다고 확실히 말한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난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들 키우는 엄마는요, 2번째 특징이 너무 말을 잘하면 안 돼요. 너무 말이 길면 언어 이해력이 거기에 못 가거든요. 아들은 특히나 짧게 정확하게 해야 돼요. 3번째 아들 엄마는요, 아들의 행동과 엄마의 감정을 분리해야 되는데 저러다 큰일 나겠어 이러면서 지나치게 감정이입을 하거든요.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만 훈육한다는 거 꼭 지켜주세요. 자, 아이들은요, 뇌 발달이 어른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다 느려요. 아들은 특히나 전두엽 발달이 딸에 비해서도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전두엽 기능이 충동을 조절하고 호기심을 조절하는 것이 잘 안 된다. 이게 아들 특성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언어 발달이 딸에 비해서 늦습니다. 언어 발달이 좀 늦으니까 어때요? 엄마가 빨리빨리 뭔가를 막 여러 가지 물어보면 조리 있게 대답을 못해요. 답답하죠. 너 왜 말 못해? 막 이렇게 또 다그칩니다. 아들 발달 특성, 뇌 발달과 언어 발달, 이 2가지 정말 이해해 주셔야지 도대체 너 왜 또 이런 말 안 하게 됩니다. 특히 엄마가 아들 특성 알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아들은 엄마하고 달라요. 성이 이성이죠. 그러니까 2번째, 엄마는 아들 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경험이 전무하니까 어때요? 오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들 입장 꼭 생각해 보세요. 나 그냥 해본 건데, 무시한 적 없는데 엄마 왜 저래? 되는 겁니다. 이런 오해와 갈등이 문제를 점점 심각하게 하는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말들이요, 아들 굉장히 기죽여요. 너 왜 그래?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 이게 뭐냐면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거죠. 부정당하면 어떤 줄 아세요? 잘하고 싶은 심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못하죠? 그러면 이제 엄마의 의심의 단계가 높아집니다. 쟤 왜 저래? 뭐가 문제지? ADHD 검사해야 돼? 이렇게 돼요. 솔루션 드려요. 아들 특성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르면 제대로 대하고 제대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라는 걸 알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요, 알고 오냐오냐란 게 아니에요. 알되 공감하되 규칙은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 이게 바로 아들 키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말할 때 구구절절 얘기하지 말고 확실하게 말한답니다. 2번째는요, 그 말한 것을 한다면 한다를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말만 하고 흐지부지 유야무야 지나가면 아이들, 그리고 아들들이요, 자기한테 유리한 거 뭔지 알거든요. 자, 하나의 사례를 여러분하고 함께 공유할게요. 참 장난감 정리 안 해요. 근데 아들들 장난감은 또 열심히 막 벌려놓고 놀잖아요. 갖고 놀 만큼 갖고 놀아. 나중에 정리할 거 생각해. 우리 뒤 생각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시도하다 엄마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30분 후야. 정리 안 하면 다 치울 거야. 이제 갖고 놀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30분 후 치운다. 그런 다음에 정확히 치웠다는 겁니다. 정리 안 했거든요. 이번에도 넘어가겠지 하고 이렇게 3번 정도를 했더니요, 방 정리, 간식 습관, 양치 습관 이런 거 등등등 확실하게 들였다는 사례 들려드립니다. 현명한 접근법 정리해요.
지나가듯 하는 잔소리 no. 짧고 단호하게 yes입니다. 아들 육아 5단계 접근법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들한테 말할 때는 멀리서 얘기하면요 잘 안 들려요. 가까이 가세요. 가까이 가요. 큰 소리 안 내요. 두 번째, 가까이 가서 그냥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아이는 지금 다른 거에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안 들립니다. 가까이 가서 이름을 부르고 봅니다. 근데 이름을 부르면요 대체적으로 사람이 보게 돼 있어요. 왜 보고 말하냐면 엄마의 표정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긴 말 하지 마시고요. 소리치지 말고 짧게 정확한 단문으로 30분 안에 정리해, 10분 안에 정리해. 자, 그 다음에 알았지? 그러고 하면 안 돼요. 확인하세요. 엄마가 뭐라고 말했지? 10분 후에 정리 끝내라고 했어. 그래, 잘 알아들었네. 자, 이런 다음에 이제 하겠지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마지막 5번째는요 결과를 확인하는 겁니다. 10분 알람 맞춰 놓으십시오. 결과 확인하고 안 되어 있죠? 약속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쭉 살펴보면요 어떤 시대에도 좋은 부모가 계시더라고요. 제가 3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가요 좋은 사람이 좋은 부모예요.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기 전에 저는 좋은 사람이면 된다. 좋은 사람이 뭐죠? 기본 갖춘 사람이에요. 삶의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이고요 인간을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존중하는 사람이 아이도 존중해요. 그 다음에 시대를 막론하고 좋은 부모가 부모의 행복이 아이의 행복이라고 믿고 아는 부모입니다.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삶으로 실천하는 건데, 자, 여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부모가 행복하다는 건 기뻐하고 감사하는 부모를 말하는 거고요.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요. 아이에게 행복을 주는 분입니다. 부모 행복, 아이 행복을 아는 부모, 이게 좋은 부모고요. 세 번째 좋은 부모는요 표현하는 부모입니다. 말 안 해도 다 알지 않아요. 부모의 마음을 자꾸 표현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표현하는 거죠. 우리 아이는요 말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얼만큼 사랑받았는지 모릅니다. 물질이 아니라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해, 고마워, 자랑스러워. 그래서 아이가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느끼게 하는 부모, 이런 부모가 바로 좋은 부모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품격 있는 부모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품격 엄청 높은 것 같지만 사실 인격 갖춘 부모님이고 사람다운 부모님, 이런 부모님인데, 부모님들이 시도해 볼 수 있는 마음가짐 3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측은지심이에요. 이 측은지심이 왜 우리 부모님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냐면, 측은지심 인지단이야. 측은지심이 인의 시작이라고 했거든요. 인격적인 부모의 시작이에요. 존중 육아를 할 수가 있고요.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너그러운 마음이 생겨요. 예를 들어 아이가 짜증냈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절대 이런 말 안 하죠. 왜 말 안 들어? 그런데 우리가 측은지심 있는 그대로 보면 지금 성장 과정이야. 애들 원래 말을 안 들어. 어려서 그렇지.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알잖아요. 성장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발달 과정을 이해해야 된다. 이거 그냥 측은지심으로 바라보면 돼요. 아이가 떼부려요. 지금 감정을 잘 못 조절해. 지금 감정을 다루는 연습을 하고 있어. 이게 관점과 프레임을 조금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부모의 마음에 따라, 관점에 따라 표정과 태도와 말투가 바뀝니다. 아이가 부모를 보면서 자기를 존재를 확인받잖아요. 부모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아이를 그렇게 발달하고 있는 존재로 보더라도 잘 안 될 때가 있죠. 작은 실천 하나 어디 가서 찾지 말고요 그냥 내 숨 고르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숨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친 숨은 거친 말을 나오게 합니다. 숨을 고르는 동안 감싸는 마음으로 보면요 마음에 전환이 일어납니다. 너도 잘하고 싶은데 어려서 잘 안 되는 거지.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대인충풍 이런 얘기 있죠. 아이 잘할 때는요 사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뭐죠? 아이가 잘못할 때, 실수할 때, 훈육할 때잖아요. 이럴 때 책임지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꾸짖을 때 마음이 혹독하면 안 돼요. 훈육할 때도 혹독하게 몰아붙이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건 엄격한 거하고는 달라요. 하기 싫다고 안 해? 안 하면 어떡할 건데? 너 왜 스스로 알아서 한 적이 없어? 왜 그러는 건데? 책임지심이에요. 이거 막 몰아붙이는 겁니다. 물론 하게 해야죠. 그런데 대인충풍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도 잘하고 싶었는데 아직 잘 안 되는 걸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가능한 게 공감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건 진심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측은지심과 책임지심과 대인충풍과 역지사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간단한 것들만 부모님들께서 실천한다면 공감하고 훈육할 수가 있어요. 비난하지 마세요. 하고 싶다고 안 해? 이거 하고요. 그래, 하고 싶지 않은 건 알겠어. 하지만 해야 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알아주고 행동은 실천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게 우리 역할이잖아요.
제가 부모의 품격이에요. 무심함이 현명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이게 대조되는 말 같은데, 무심이 뭐냐면요, 집착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면서 평온을 추구하는 덕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아이가 못 믿어, 기다려줄 수 없어, 이런 부모님들한테 저는 좀 무심함을 추천합니다. 사실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왜? 기다려주지 않고 해본 것밖에 없어서 그렇거든요. 하지만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입니다. 기다리자, 침착하자, 잘 해낼 거야. 하지만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다 놔두면요 뭐가 돼요? 얘는 지 마음대로 커요. 무심함과 개입의 기준은 분명해야 되는데, 위험해, 도덕적 문제야, 무심하면 안 됩니다. 즉시 개입. 그 다음에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과 문제가 있어요. 기다려야 되죠. 힘들지만 믿어주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 육아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이가 음식 막 먹고요, 사방에다가 흘려놓은 그 사진을 올리니까 한 엄마가 나 그 꼴 못 봐서 떠먹여준다. 그러니까 엄마가 먹여주고 닦아주고 먹여주고 닦아주면 어때요? 어질러진 꼴 안 봐서 좋고, 두 번째,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거 기다리지 않고 해주니까 시간이 효율적이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꼴을 봐주는 것이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이걸 못 보면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이유식 먹이는 거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이미 엄마는 그게 습관이 돼서 신발 신겨주지요. 단추 이러고 있으면 잠가줄게. 이게 점점 아이 대신해주기로 확장 진행이 되는데, 잘못하다간 아이 대신해주는 인생이 된다. 근데 부모님들이 잘 모르면서 하다 보면요, 결국은 대학 입시, 취업, 여기까지 대신해주는 늪에 빠져서 어루만이 만들어요. 자, 그럼 현실 육아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 기다림과 지켜보기를 할 수 있을까? 블록을 쌌는데 안 돼. 짜증나죠. 자, 이거 어떻게 해요? 좀 못 본 척 기다려줘야 돼요. 무심은 있잖아요. 방임이 아니에요. 아이가 엄마 도와주세요, 도움 요청하면 도와주세요. 그럴 때 무엇을 도와주어야 할까예요. 그래서 아이가 기다려줄 동안 시행착오 겪어요. 좌절감도 잠시 느낍니다. 좌절감은 아이를 키우는 힘이 돼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도 되고요, 안 됐다가 쓰러졌다가 쌓은 건 무너졌는데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회복 탄력성도 키워요. 그런데 이런 일은 다 압니다. 그런데도 한편 어떤 불안이 생겨요? 우리 아이가 혹시나 저거 잘 안 돼서 실망할까? 자신감 떨어질까? 자존감 낮아질까? 그러다 보니까 갖다 붙이지 않아도 되는 곳에다 자꾸만 걱정을 갖다 붙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과잉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기다림과 개입의 경계선을 확실히 정해준다. 여러분 알아요. 육아에서 마음 내려놓기 쉽지 않습니다.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행복 육아와 점점 힘든 육아로 갈라지는 어떤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 무심함이 굉장히 아이를 크게 키우고 현명한 부모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 여러분,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라라는 말 아시죠? 견월망지라고 하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아에선 진짜 이런 일이 참 많은데, 특히 대화할 때야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목표를 잊지 않아야 되는데, 우린 자꾸만요 손가락에 집착하고 달을 잊어버려요. 에피소드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대화요? 불러놓고요 앞에 대놓고 화내는 거래요. 근데 부모님이 처음부터 대놓고 화내는 부모는 없습니다. 제가 부모로서 우리의 마음 어때요? 할 말이 있어 하고 좋은 마음으로 부르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네 엄마 이러고 들어오나요?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대답도 안 해요. 그러니까 속으로 아니 내가 좋게 불렀는데 쟤 왜 저러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리 좀 와봐, 엄마랑 얘기 좀 하자. 터덕터덕 오는 폼이 어때요? 꼴이 보기가 싫죠. 참습니다. 좀 앉아. 했더니 의자 끝에 걸터 앉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어때요? 좋게 불렀는데 대답하는 저 투가 저게 뭐야? 저 오는 저 태도가 뭐야? 저 앉아있니 자세는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 자, 여러분 왜 불렀어요? 대화하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잃지 말자라는 거예요. 너 엄마가 있잖아. 좋게 말하려고 너 불렀는데 너 아까부터 그게 뭐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불렀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이뿐 아니에요. 우리가 이 견월망지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 아이가 어떤 문제 행동을 했을 때도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도 그렇거든요. 근데 왜 애가 과도하게 반응하냐면요, 떼부리고 고집부리고 말대꾸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는 자기 감정 표현이 대체로 순간적이에요.
돼요. 그럴 때 부모가 순간적인 감정 표현에 순간적으로 하면 뭐가 돼요? 아이하고 부모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가 내가 이걸 즉시 바로 잡아줘야 돼. 이게 아니라 제가 지금 그런 건 순간적으로 그럴 거야. 근데 왜 그렇지? 하고 마음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읽어주기, 마음 알아주기 이거 많이 알면서도 아이의 순간적인 반응 그리고 태도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휘말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본질을 함께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순간 감정에 부모가 어떻게 순간 대응하는지 사례 한번 볼게요. 학원 가기 싫답니다. 참 누구에서 가는데 싶어요. 그래서 엄마가 학원 가기 싫다고? 너 누구에 다닌 거야? 그만둬. 너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왜 그래? 그러면요 아이는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어떻게 하자고 했죠? 아이가 반응을 할 때 부모도 거기에 휘말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제 본질을 파악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마음 여는 대화로 가는 거예요. 혹시 안 가고 싶은 이유가 있니? 자, 이걸 물어보는 건 문제 본질 파악하기 위해서요. 얘가 지금 단순히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혹시 학습의 난이도에서 못 따라가나? 진도의 문제인가? 학원에서 어떤 친구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유난히 순간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줘야 되는데 안 가? 학원? 얼마짜린데? 왜? 지난번에도 안 가고 싶은 이유가 뭐가 있겠어? 가기 싫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요.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솔루션 드릴게요. 잠시 멈추세요. 무엇을? 나오는 말. 그 다음에 아이의 말을 피드백해 주세요. 가기 싫어? 왜냐? 내가 정확하게 들었는지 아이에게도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자, 아이가 이제 방어적인 태도로 가라앉히며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에게 오는 많은 상담 중 하나가 또 뭐냐면 감정 조절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애한테 감정 조절 하라고 가르치는 우리인 만큼 잠시 멈춤할 수 있잖아요. 충고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 태도와 행동에 끌려가지 않는 부모가 됩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부모가 아이는 지금 필요해요. 같이 흔들리고 같이 넘어져가지고 같이 지금 아우성치는 부모가 아니라 근데 그게 사실 몇 초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에요. 이게 있잖아요. 정말 순식간에 결정이 됩니다. 아이와 대화는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 태도 전체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제가요, 소통 잘하는 부모님의 9가지 태도 알려드리는데 그 가운데 4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가 청사총이에요. 사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색 밝겠죠? 청사총. 들을 때 총명하기를 생각한다. 우리가 많이 하는 경청하면 돼요. 경청이요, 몸을 기울이는 거죠. 귀를 기울이는 거고요.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들을 때 내가 총명하게 듣고 있는가를 생각한다. 우리 아이 이야기를 정말 귀 기울여 듣는 거야를 생각하는 게 청사총. 두 번째는요, 색사온이에요. 색은 안색 이런 말이잖아요. 안색이 온 따뜻한가를 생각한다. 특히 얼굴 표정이 부드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훈육할 때 엄격하게 하라라고 하는데 평소에 부드럽게 한 분들이 엄격하게 해야 효과가 있거든요. 색사온. 내가 아이와 함께 할 때, 대화할 때 나의 안색, 나의 얼굴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표정 생각 안 하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나오는 말도 생각 안 합니다. 언사충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씀 언자죠. 말할 때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진심 어린가를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말을 잘하잖아요. 우리 모국어. 사실 어떤 때는요, 진심 어린 말보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거든요. 아이한테 생각 좀 하고 말해. 이거보다는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거 너무 근사하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4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사문입니다. 의문 날 때 생각한다. 물을 걸 생각한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대화하다가 우리가 아이 말을 잘 안 듣고 중간에 끼어들고 아이 말 자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뻔하지. 안 들어도 다 알아. 지레짐작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레짐작하지 말고 궁금할 때 아이에게 물으면서 우리 대화해야 됩니다. 이거 한번 사례로 응용해 볼게요. 아이가 피구를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땀범벅이 됐습니다. 엄마 눈엔 뭐가 보여요? 저 땀범벅. 그죠? 근데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겼어. 저 땀 좀 봐. 씻고 얘기해. 여러분, 씻고 나서 얘기하면요, 엄마, 우리가 이겼어. 이때 그 기분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됐어. 엄마 맨날 야, 왜? 너 지금 땀이 나서 그렇잖아. 씻고 나서 얘기하자고. 엄마가 간식 준비할게. 씻고 나서 얘기해.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좋게 말해도 이미 아이는 식어버린 겁니다. 자, 이럴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겼어? 와, 땀 뻘뻘 흘린 거 보니까 열심히 재밌게 해나 보네. 자, 제가 지금 손 어떻게 했어요? 아이 손 잡고 화장실에 걸어가면서도 우리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엄마 불렀을 때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대화입니다. 아이들은요, 수많은 부모님의 좋은 말보다 그때 보여준 부모님의 얼굴 표정 하나에도 충분히 내가 이해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잘 듣고 온화하게 하며 진정성 있는 말 궁금하고 아이한테 물어볼 때 묻는다면 갈등
당연히 줄어듭니다. 소통, 대화합니다. 관계 좋아집니다. 아이하고 오래오래 행복한 관계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